네, 반갑습니다. 금일 런TV 교육방송은 테마 업종별 주도주 발굴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주라는 말을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고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떤 건지, 예, 좀 이렇게 어, 인지하시거나 인식하시는데 조금 좀 난해함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주도주를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간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먼저 HTS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 차트를 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에 열 몇 개 되는 증권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HTS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다 사용합니다. 일단은 저는 영웅문, 키움증권의 영웅문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하실 부분이 신고가, 신저가, 네, 화면을 나타내는 화면 번호가 있을 겁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0161, 0161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TS의 기능 중에 하나인 테마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인포스탁에서 이제 제공하는 테마 종목 화면 번호가 있습니다. 0649, 0649. 예, 일단은 기본 일봉 차트 배경에 신고가, 그 다음에 테마 종목, 요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회원님 다 띄워 놓으셨으리라 보고요. 당일 주도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신고가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일, 기간은 250일로 설정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당일 신고가 종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한양행, 근화제약, 롯데삼광, 보령제약, 메리츠종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래소와 코스닥을 나눠서 주도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런TV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 단타 종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신고가 250일 기준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당일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이 신고가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 후에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으로 소팅을 했을 때 리노스가 우선적으로 뜨게 됩니다. 리노스가 25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신고가를 찍었다. 오늘 상한가를 안착을 했죠. 예, 철도 관련주로다가 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 리노스라는 종목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테마 종목 화면을 띄웠습니다. 테마 종목 화면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두 개의 테마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테마가 한 종목에서 테마가 중복될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고 어떤 테마군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았나 요것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IPTV 쪽으로다가 해서 이제 리노스가 나와 있는데, 리노스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주로도 이제, 테마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HTS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IPTV라는 테마에 리노스가 속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리노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캔들 기법에 언급해드린 부분이 캔들의 윗꼬리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빠져나갔거나 개인들을 털기 위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 다음 날은 진입하기는 애매하다. 캔들이 아랫꼬리일 때 진입을 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KTH 같은 경우도 금일 6% 이상의 급등을 보였지만 윗꼬리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도 동일한 패턴. 그 다음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이제 달려있죠. SK 브로드밴드, 위아래로 다 꼬리가 있는데, 아래 꼬리가 조금 더 길다. 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창의 에너지 같은 경우 거래량이 없죠. 3,000주 정도 되는데 거래 없는 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렸고, 그 다음에 다산네트웍스 윗꼬리 달렸고, IMBC 민영화 관련해서 수혜를 받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음봉이지만 아랫꼬리가 좀 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콘텐츠 IHQ도 윗꼬리가 달렸고, 제너시스템즈, 네, 요렇게 종목들을 쭉 보다 보시면 밑에 꼬리, 아래 꼬리 달려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지금 토필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지만 금일 음봉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필드는 내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서 캔들이 아래 꼬리단 종목들이 내일의 어떤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리노스, 내일은 후속주로다가 따라가는 대장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종목 더 확인을 해보고 대장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조선기재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전거 관련주를 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텍을 제외한 극동유화도 캔들 위에 꼬리를 달았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삼천리 자전거, 예,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 지금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아랫꼬리가 좀 더 길다.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10월 20일 날 아랫꼬리 양봉 캔들을 만들고 오늘 상승을 보여줬다. 예, 지금 양봉이 두 개 나왔죠. 양봉이 하나 정도는 내일도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극동유화 말씀드렸고, 국도화 같은 경우도 윗꼬리. 예, 그러면 파인텍의 자전거 관련주 중에서는 삼천리 자전거가 내일 조금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마나 아니면 단기 모멘텀으로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후속주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당일날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당일날 주가에 미반영됐을 때는 그 다음날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바로 주도주를 찾는 겁니다. 주도주가 파인텍이지만 내일은 파인텍이 하락을 하고 삼천리 자전거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주도주는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TH는 좀 전에 봤고요. 세중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중 인터넷 솔루션 업체로서 업체 그 테마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예. 지금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달았고, 레드캣 투어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베스트 섹터로다가 좀 분류됐던 그 여행 관련주로다가도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매물대를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레드캣 투어 같은 경우도 내일의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텍, 한국어 컴퓨터, 네,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하더라도 한번 좀 꺾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아래 꼬리는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의 대장주인 세중이 6%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그 후속주들이 내일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중에서는 레드캡 투어라든가 KG 이니시스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으로 소팅을 했을 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 수혜라든가 경기부양책 이런 쪽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서 테마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HTS에는 이렇게 좀 테마 분류가 안 되어 있지만 화장품 관련된 것들이 있죠. 예, 코스맥스라든가 코리아나 이런 그 종목들을 좀 보시고 캔들 아래 꼬리가 좀 달려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진입을 했지만 아래 꼬리를 강하게 만들어줬죠. 네, 이런 것들은 내일 상한가 이길 아래 꼬리 공략 그 기법에 의해서 한번 진입해
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일전에 그 기법 강의를 통해서 메리츠종금증권이 뭐 이 그 교육 동영상 촬영 이후 그 다음 날은 안 갈지 몰라도 추세적으로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메리츠종금증권은 증권 그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내일 갈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급락했다가 강한 아래골을 달아줬지만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시고 이제 증권 그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적 호전이라든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돼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테마나 업종으로만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증권 같은 27,000주 거래량이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일단 캔들을 봤을 때는 아래 꼬리가 달려 있다. 위아래 이제 꼬리를 달고 도치 형태이긴 하지만 내일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매물대가 있어서 한번 흔들어주고 가거나 아니면은 맞고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골든브리치 증권 같은 경우도 윗꼬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차트상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매물대 위에 어제하고 오늘 모두 아랫꼬리를 형성을 했습니다. 아랫꼬리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거래소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다가 아랫꼬리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만약 지수가 조금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SK증권도 윗꼬리 달았죠. 교보증권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얼마 없지만 오늘 아랫꼬리 캔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고요. 자, 코스피 종목 중에서 자화전자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지금 테마 분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인제약 쪽 한 종목 더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인제약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았고요. 제약업종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화제약 점상한가니까 우리들 제약도 넘어가고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살짝 달렸죠. 이런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제약도 밑에 꼬리가 약간 달렸다.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시고요. 환인제약이고, 그 다음에 삼성제약도 윗꼬리,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윗꼬리. 자, 동아제약은 몸통이 큰 장대 양봉이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안국약국, 그리고 태평양제약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4,300주밖에 안 되지만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일단은 양봉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그 음봉 나올 확률이 크지만 일단 아래 꼬리 달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에 한번 파동을 줄 확률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는 오늘 지지해준 모습, 그리고 아래 꼬리가 윗꼬리보다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신일제약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다. 이걸 보셔야 되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오늘 그 십자가형 패턴의 캔들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가 윗꼬리보다 길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늘의 몸통 안에서 시초가가 시작된다면 음봉 한 3%까지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고, LG생명과학, 그리고 제일약품, 현대약품, 삼일제약, 슈넬생명과학도 윗꼬리가 강력히 달렸습니다. 대원제약도 그렇고요. 녹십자홀딩스, 경동, 국제.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 구름층 하단에 맞고 바로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은 내일 가더라도 요행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일양약품, 그다음에 대한유팜. 대한유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3만 주 정도 되지만 아래 꼬리, 어제는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고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캔들 꼬리 공략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두 개의 일본 캔들을 봤을 때 윗꼬리, 아래 꼬리 이후에 강한 상승이나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유팜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동약품. 한동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아래꼬리, 어제하고 오늘 연이 아래꼬리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종목만 더, 코스닥 종목 중에 한 종목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M. 오늘 그 신고가 나왔던 종목들은 오후장 막판 들어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다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SBM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 포함이 되고요. 오늘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다가 그 꼬리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일합니다. 이런 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넘어가고, 메디포스트도 위아래, 윗꼬리가 좀 더 깁니다.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호룡 생명과학, 매물대층에 갇혔죠. 그리고 이제 윗꼬리 아래꼬리 동일하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종목 아니면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엊그제, 어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그쵸?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아래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좀 강하게 좀 들어가 봤을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점이 지금 2.5%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그 상승 구간이 좀 작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2% 정도, 3% 먹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TC 바이오, 그 다음에 진양제약, 농우바이오, 그 다음에 대한바이오는 거래량 거의 없죠. 크리스탈,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그 다음에 고량주 차바이오엔, 코미팜. 코미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캔들을 보시면 아래 꼬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층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내일 한번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한번 더 노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추세는 그렇게 강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리엔트, 바이오랜드도 아래 꼬리가 약간 더 깁니다. 그다음 위주정보기술. 위주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동전주긴 합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고. 하지만 엊그제 장대 양봉 만들고 오늘 음봉 아래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 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없지만 지금 여기 저가의 매물대를 지지해주고 1차적으로 여기 부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해서 종가의 세력들이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7,830원 7,830원 부분만 좀 돌파해 준다면 단타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금일 시간은 시장에서 오늘 주도를 했던 종목들을 통해서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후속주가 될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그 지수, 그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장대 안봉, 위아래 동일한 그 꼬리 모양을 만들고 오늘 음봉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파동기법, 지수 상승 하락 파동 확인법에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구름층 위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 다이버전시가 발생됐을 때는, 하락 파동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급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 구간은 아직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이제 조정을 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10월달이나 11월 초까지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캔들의 아랫꼬리, 요렇게 도끼 형태의 이런 모양의 캔들이 발생되면 그 다음날은 양봉, 추세 상승이 일어나거나 강한 장대 양봉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코스닥 장은 장 초반에 약간 좀 개파락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뭐 플러스로 시작하더라도 장 초반에 좀 꺾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세는 그 코스피의 그 우량주라든가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 잡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 3파동이 지금 마무리,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한 번이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해드리는 이런 기법들 가지고 장중에 3~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의 그 업종이나 테마의 주도주를 어떻게 발굴하고 내일은 어떤 종목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좀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종목마다 이렇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캔들의 모양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소량이라도 좀 베팅을 해보시면서 기법을 본인만의 기법으로다가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법과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런TV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매매 기법 자료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